그리고 자, 우리 질문을 좀 해보자. 질문을. 44쪽 질문 있니? 44쪽? 44쪽 괜찮아? 134번. 자, 그냥 일단 나눗셈식을 작성을 해볼게. 그래서 또를 보니까 qx고 나머지 2x-3이다. 구하는 걸 먼저 봐. 구하는 게 q-1이죠? 그치?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 그냥 px라고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 2x-3이다 쓰고 내가 구하는 게 요거니까 양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p-1은 그냥 q-1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네 1. 그래서 q-1 값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쪽 더 이상 없니? 44쪽? 괜찮아? 자, 45쪽 질문 45, 46 143번 일단 구조를 보니까 그 구하는 걸 먼저 써볼게요. 구하는 걸 써보면 나눗셈식을 써본다는 얘기야. 얘를 인수분해가 지금 되죠. x-2,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q 정도로 놓고요. 나머지를 지금 a, b는 썼으니까 pq 정도로 해볼까? px 플러스 q. 그럼 나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은 거죠? 그치? 자, 2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p3 값이 날라가고 2p 플러스 q고 결국 이제 내 관심사는 2를 3 대입했을 때 뭔가 얻을 수 있냐 라는 건데 요게 마이너스 3이라고 이미 나머지를 알려준 거네.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겠죠? p3이 마이너스 3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러면 p 마이너스 1 되고 날라가고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요거 이제 대입하면 딱 미지수 2개 12개 딱 조합되겠지. 맞지? 열림만 잘 하시면 되겠다. 좋아요. 그 다음에 46쪽 좀 더 질문 있니? 다른 사람? 괜찮으면 47, 48쪽 148번이랑 7번 7, 8번 이렇게 두 개 해볼게. 잘 보이니? 자, f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려줬네. 그랬을 때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일단 여러분 우리가 구조를 먼저 보면 이거 두 개가 짬뽕이 돼 있다 정도는 읽어내야겠지? 맞지? 섞였다 정도는 알아내야 돼. 그래서 요 내가 중요하다 했죠. 이렇게 푸는 게. 자, 써볼게. 구하는 거. 얘를 이 짬뽕한 걸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2차 이하니까 이렇게 써준 거야. 맞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 이미 f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 몫을 그냥 q'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써보면 여기서 내가 관점을 바꿔서 이 3차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요 2차식으로 나눴다라고 한번 가정만 해보면 그때 요 놈은 더 이상 진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짜가 되는 거야. 2차고 나머지도 2차니까.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더 나눠야겠지? 한 번 더 나눌 건데 그 나누는 과정을 우리 어떻게 연습했어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바로 A 써주면 너무 좋다 라는 거죠. 해주고 어떻게? 뒤에 남는 게 이제 진짜 나머지가 될 건데 그 진짜 나머지는 이미 문제에서 얘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면 너무 좋다라고 했었죠. 이해되지? 자, 그 과정을 지금 여기 써놓은 것 같아. 한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가임으로 x-5겠죠? 임으로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a가 되고 진짜 나머지는 x-5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f1 값이 4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좌변은 f1이니까 4가 될 거고 우변은 요거 1 대입하면 날라가고 이제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2a-4 되겠네. 해서 a 값 4가 구해지는 거죠. a 값 4가 맞지? 그래서 a 값 4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내가 구하는 원래의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요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 따라오셨어? 맞지? 그래서 순서대로 a, b, c가 되겠지. 4, 1, 마이너스 1. 요게 다가 되겠죠, 다. 자,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요거 이해가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해줄게. 괜찮아? 이해됐어요? 자, 148번 해볼게. 요걸로 이제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요거 하면 이해가 좀 완벽히 될 것 같아. 지금 이것도 짬뽕이 돼 있죠. 섞여 있어 조금. 그치? 자, 한번 식을 써볼게. fx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q 쓰고 나머지 x 마이너스 13 쓰고 하고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진대. 나눠 떨어지니까 뭐 요 정도로 쓰면 되겠죠. q 프라임 정도. 근데 요거 두 개를 뭔가 이제 짬뽕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ax제곱 bxc라 하자. 이제 문제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지금. 그치? 그때 a, b, c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어떻게 한다고? 항상 푸는 패턴이 똑같아. 이미 요 놈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주셨으니까 관점을 바꿔서 얘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진짜가 아니게 된다. 가짜니까 한 번 더 나눠 달라는 얘기죠. 누구로?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은 그냥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최고차항 계수인 a가 되더라. 이거 뒤에 남는 게 진짜 나머지가 될 건데 걔는 이미 얘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 조건은 여기서 얻어내면 되겠지.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이 빵이다. 두 번째, 3 대입하면 F3이 빵이다지. 둘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쳐봐. 마이너스 1을. 그럼 요 놈 날라가. 여기도 날라가. 그래서 의미가 없는 식이 되거든? 맞지? 그래서 그냥 3을 좀 써먹는 게 좋겠죠? 3 대입하고 여기 3 대입해서 요거가 0이다. 요거 써먹으면 되겠지? 자, 3 대입해보면 얼마야 이거? 4. 4n이 4a 마이너스 10. 요게 빵이다? a 값 2분의 5 이렇게 결정돼. a 2분의 5 대입해서 전개 쭉 해주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어. 뭔 소리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전 문제도 그렇지만 문제에서 얘의 타겟팅을 했거든? 근데 이제 질문이 요거지, 질문이. 요거 말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타겟팅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관점 바꾸는 걸 이렇게 봐서는 안 되나요? 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것도 이미 알려주신 거잖아, 문제에서. 맞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그렇게 하면 식이 그냥 어떻게 바뀌는 거야? 한번 선생님 바꿔볼게. 이렇게 하면 이 식이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똑같이 a가 될 거고 진짜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진짜 나머지가 그냥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함수값 정보를 이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내면 되는 거고 구조가. 이해겠지?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로 좀 패턴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48쪽 질문 있어요? 48쪽? 48쪽 없어? 그러면 49, 50쪽. 156번. 자, 우리 인수다, 나눠 떨어진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가족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F3이 0이다, 이걸 얻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은 뭐니?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인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X제곱은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맞죠? 그치? 이거를 선생님이 굳이 식을 써보자면 이 두 번째 식은 뭐 이렇게 되지 않니? fx가 x제곱 마이너스 3이 인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니까 우리가 연습한 바로는 요 부분 0 되는 거 대입하는 게 늘 하던 패턴이니까 x제곱에 3 대입한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x가 뿔마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 대입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건데 왜 선생님이 바로 x제곱을 3을 대입하냐면 그냥 이 문제가 유명해서야. 여기가 4차고 2차니까 그냥 x제곱에 통째로 3 대입하는 게 패턴이라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 좀 해볼게. f3 대입하면 81 플러스 9a 플러스 b가 0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짜리에 3 대입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 되더라, 이렇게 되겠지? 맞죠? 두 개 연립하시면 ab 값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 50쪽 질문 있니? 50쪽? 57번. 자, 요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풀이를 해줬던 건데 두 2차장식이고 가족권을 보자마자 튀어나와야 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Q가 마이너스 2px니까 일단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Q의 차수랑 P의 차수는 같고 Q의 최고차항 개수는 P의 마이너스 2배한 거다 정도는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랬었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나에다가 요거를 관계를 따져보자 하니 대입을 해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p의 제곱 되고요. 요게 x-1, x-2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그럼 우리 늘 하던 대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그냥 p1 제곱이 0이니까 p1 빵, 2 대입해도 빵일 거니까 p2 빵 얻겠네. 그럼 여기서 가조건에 의해서 p1이 빵이니까 q1도 빵, q2도 빵, 이런 거 얻어내는 거죠. 아, 그럼 끝났지? 왜? 자, px를 좀 작성을 해볼게.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k로 놓고 x-1, x-2 놓을 건데 문제에서 지금 조건을 딱 주셨잖아. p0가 마이너스 4다. 맞죠? 그럼 k 값이 결정되겠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가 0 대입해서 2k 되고 k 값이 마이너스 2가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q도 짬뽕 돼서 같이 결정되는 거지. 왜? q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배라 했잖아. 그럼 얘 4에 x-1, x-2 이렇게 되는 거야. 맞겠지? 이제 그래서 q4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럼 50쪽 더 이상 없니? 58번? 자, 역시 최고차항 개수, 차수 알려줬네. 좀 기분이 좋은 상황이야. 그
근데 이제 지금 주어진 조건을 좀 해석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g1 된다. 그래서 g1이 제로다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겠죠. 그러면 f1이 좌변, f2가 좌변되고 그 다음에 0 되겠네. f2는 0, g1은 0 이렇게 얻어낼 거야. 맞겠지? 그지? 했을 때 지금 f 조건을 하나 더 줬네. f1은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식작성을 할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f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2가 인수기, 2가 근이기 때문에 x-2를 인수로 받겠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미지수로 놓으면 되지. x, 지금 a 쓰였니? 안 쓰였죠. x 플러스 a 정도로 놔. 그럼 여기서 이제 f1은 마이너스 2다 대입하면 a 값이 결정되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럼 a 플러스 1 값이 2니까 a 값 1로 결정이 딱 끝난 거죠. 오케이. 하고서 g2 값 구하라 이렇게 돼요. g2 값. 자, 그러면 내가 봐봐. f가 지금 결정됐잖아. 주어진 식이 x-1 곱하기 fx인데 fx가 지금 결정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f를 대입해요. 이렇게 f를 대입했죠. 그게 x-2 곱하기 gx다. gx가 결정된다. gx가 그냥 요거 딱 떼내면 되니까 x-1,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치?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g2 값은 그냥 대입하면 3이 되시겠네. 뭐 물론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그냥 이제 딱 이걸 풀어봤을 때 그러니까 g2를 구하라고 하니까 2를 대입할 건데 2 대입하면 이제 g가 무효화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g2를 대입해서 구하는 건 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f가 결정됐으니 한번 대입을 해볼까? 항등식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 51, 52쪽 질문해 봅시다. 161번 61, 62 자, 2차네. 차수는 알고요. 지금 저 통째로 다루는 거지. f의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오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f0이 될 거고 그게 나머지 5인 거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x-1, x 플러스 2로.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는 양변에 뭐 대입하고 싶어? 1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죠? x 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좀 천천히 써볼게. x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2에 f1 빼기 2 곱하기 요 놈이 일단 나눠 떨어지니까 0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요거 뭐야? F3? 뭐가? 요 마이너스 2는 사라지죠? 0 되고 이거 좀 이상한데? 문제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거 문제가 잘못됐죠? 이렇게 나와 있다고? x 플러스 1 fx? 요 식이 아예 잘못됐다고? 요 식이?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세팅이 잘못되어 있네. 문제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 방금 요거라고 치면, 1 대입했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지금 모순 나오죠? 날라가고 4 이렇게 되겠지? 이거 나눠 떨어질 수가 없네.
문제 타이핑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빵이고 마이너스 2를 2를 대입해야죠. 이제 2를 대입하면 4f2 마이너스 4 이게 빵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함수값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그래서 얻어내면 f-1 값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서 f2 값이 1에다 이렇게 얻어내겠네. 맞죠? 했을 때 구하는 거는 지금 f2 값이야. f2 값. 근데 f가 지금 구조를 봐봐. 함수값이 지금 3개 나와 있잖아. 그럼 f가 결정되는 거야. f가 왜? 그냥 난 랜덤하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거 대입해서 연립 3번 하면 되잖아. f0은 5에서 이미 5는 결정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 요거 2개 더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풀어보다가 지금 아마 요 50번 때 57, 58, 59 이때 답이 조금 밀려 있을 거야. 그쵸? 그거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52쪽 162번 px랑 최고 차항계수가 1인 p는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저게 좀 포인트가 되겠지. q는 알려줬고 최고 차항계수 1, 3차고 자, 모든 실수 x래. 항등식이겠네. 일단은 qx 플러스 q제곱 뭐 해서 요걸 만족시킨다. 그럼 내가 요거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우변을 보면 나는 좀 자연스럽게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싶죠. 맞지? 그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야 돼.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이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늘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0을 대입할 것 같아. 대입해보면 q1제곱 플러스 q0제곱 한 개 빵이고요. 그 다음 x에 1을 대입하겠죠? 하면 q2제곱 플러스 q1제곱는 빵이네. 어머,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빵이지. 둘 다 빵. 제곱 더하기 제곱은 빵이니까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한 방에 써볼게. 얘네 어차피 다 빵일 거니까 q0도 q1도 q2도 전부 빵이다. 연습을 했네. 따라서 qx는 최고차항계수 1이고 x, x-1, x-2를 인수로 갖는 놈이네. 결정이 끝났네. q가. 구하는 건 뭐야? p를 q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이라고 하거나 r의 3값 구하라. 결국엔 나는 이제 필요한 거는 qx, 저희 p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p를 알아. 아니, q를 알아. 방법은 뭐야? 대입하는 거밖에 방법 없죠. 대입하는 거밖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세련되게 풀려고 하지 마. 알겠지? 그냥 대입해가지고 p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선 끌고 가보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조금의 뭐 센스는 부릴 수 있겠지. q의 x 플러스를 좀 먼저 구해놔 볼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살짝 이제 경험치인데 이게 예쁘게 정리될 거란 느낌을 받으면서 한번 가보는 거야. 자, qx 플러스를 제곱해 볼게요. 요거 제곱, x 제곱, x-1 제곱 에다가 qx 제곱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제곱한 게 아니라 원형 그대로 냅두는 거죠. 지금 그거 한 개 x제곱 마이너스 x의 px인데 좌변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 맞지? 좌변을 어떻게 공통인수가 있잖아. x제곱에 x-1 제곱으로 묶어봐. 요 놈으로 묶으면 x제곱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묶이고 여기서는 x-2의 완전제곱 묶이겠네.
요렇게.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P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시면서 우변은 xx-1의 px 되겠네. 아, 그럼 나 px 결정했지. 왜? x가 x-1이 약분되잖아. 이렇게. 그지? p가 결정되고 끝난다. 맞죠? 그지? 그래서 요거를 q하고 qx 플러스를 전개를 안 하고 원형으로 냅둔 다음에 제곱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풀이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px가 지금 결정됐으니까 걔를 q로 나눈 나머지 q는 주어져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라. 계산이니까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 요거 이해됐니? 선생님 풀이한 거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52쪽. 요 유형 이해됐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선생님이랑 쭉 패턴 연습했죠? 52쪽 유형 20번 이해는 잘 됐어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할 때? 됐어요? 잘 안 됐으면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하고 해봐? 한 번 더? 몇 번 해볼까? 내가 골라볼게. 우리 안 풀었던 168번으로 해볼까? 168번으로.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례. 보면 가족권에서 우린 뭐 하고 싶어? 얘로 나눠 떨어진다니까?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은 정도는 괜찮겠지, 이제들. 그지? 자, 대입을 해볼게. 1을 대입해보면 F4 마이너스 F1 되고 그게 빵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1 빼기 F 마이너스 2 되고 빵이겠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식에서는 F4가 F1이다. 근데 두 번째에서 F1이 F 마이너스 2다를 얻었죠. 요거 두 개를 이제 잘 연결을 시키면 어떤 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F4가 F1이랑 똑같고 F-2랑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추억 좀 살려보자. 알겠죠? 이렇게 뭐는 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했었는지 기억나니? 어떻게 하라 했었지? 그렇지. 한 명 대답했고 어떻게 하라 했니? 뭐는 뭐 나오면? 그렇죠. 는 K 하라고 했죠. 는 K. 맞지?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fx는 K의 세근이 4, 1,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려면 이항을 하겠죠. 요거의 세근이 요거다. 근데 f가 지금 3차니까 거기서 숫자를 빼도 3차고 최고차항 계수도 안 건드려질 거다. 괜찮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k가 최고차항 계수 중 얼마니? 1이죠. 곱하기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질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고서 이제 뭐 하면 돼? k 결정할 조건만 눈 씻고 딱 찾으면 돼. 그게 나 조건이겠네. 뭔데? f2가 마이너스 3이다. 딱 결정되는 거죠. 대입하면 게임 끝나겠다. 대입을 해볼게. x에다 2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될 거고 2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8이죠. 그 k 값이 5가 되겠네. 되겠죠? 그래서 0 대입하면 답이다. 좋아요. 자, 우리 170번까지였지. 저번 시간에 선생님 수업 마무리가 연조립제법으로 마무리가 됐잖아. 맞죠? 연조립제법으로 해서 선생님이 원리까지 설명을 하고 마쳤었던 것 같아. 맞지? 그거 혹시 잘 이해가 됐니?
선생님이 그 스크린샷 찍어서 단톡에도 올려줬지, 약속대로? 그거 보셨어? 안 보셨지?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176번) 볼게요. 잘 보셔야 돼. 요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잖아. 연주립제법이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고 그 원리가 안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천재 교과서는 이 연주립제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응용 문제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76번의 출처가 교과서인데 한번 해볼게. 여러분 요 빔 화면으로 한번 봐봐. 저번 시간에 175번을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연조립제법을 한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생긴 게 뭔데 선생아? x-1 괄호가 거듭제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맞지? 그때 연조립제법 몇 번에? 3번 한다. 누구로? x-1로. 맞겠지? 자,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했을 때 요거는 조립제법을 3번 해보고 누구로 해? 2x-1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적용 좀 해볼게요. 8-8, 4, 1에 써요. 8, 8, 4, 1 쓰고. 자, 왼쪽에 누구 써야 되니 얘들아? 2x-1로 나오는 거니까 얼마? 그렇지, 2분의 1 써야겠지. 2분의 1. 자, 거기서 조금 이제 살짝 틀린 점이 나오거든, 결과적으로. 그걸 잘 봐야 돼. 해볼게요. 8,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에 1 되고 2. 맞죠? 4, 마이너스 4. 하고서 한 번 더 해. 8, 4, 빵, 빵, 2. 자, 한 번 더 해야 되지. 4, 4니까 순서대로 8, 4, 2, 2가 A, B, C, D다. 맞지? 그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이 문제는. 알겠니? 그 부분을 잘 봐야 돼,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이를 내가 딱 얘기를 해주면, 앞에 거는 그냥 순수하게 x-1, x-1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얘는 2가 붙어 있어, 2가. 그게 차이점이죠. 우리 기본 조립제법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뜻이 x-2분의 1로 나눈 거지 2x-1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맞죠? 거기서 차이점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식을 써본다면 우리가 원리는 아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해놓고, 요 앞에는 어떻게 하면 돼? 8, 4, 2, 2를 여기다 쓰면 돼. 여기다. 이건 맞겠죠? 맞지? 그러고 어떻게 해주면 돼? 나는 2x-1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 2배 때리고 2배를 한 거면 8배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분의 1배를 앞에다 처리를 해야 돼. 설마 지금 이해되니? 다시. 안에다가 2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천천히 써볼게. 안에다 이렇게 2배를 처리를 하고 싶으면 원래 거랑 변동이 없으려면 여기다 다시 2분의 1을 때려야 되잖니? 그 2분의 1이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돼? 8분의 1로 튀어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과정을 써보면 앞에 개수가 전부 다 8분의 1배가 되면서 변형이 끝난다는 거지. 8분의 4, 그 다음에 8분의 2. 요 놈은 어때? 요 놈은? 8분의 1배 해야 돼, 안 해야 돼? 2라는 안 해야 되죠?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요게 정답이다. 알겠지? 1, 2분의 1, 4분의 2가 정답이라는 거야. 괜찮죠? 자, 요 위의식 한번 써볼래? 요 위의식? 요 위의식 좀 작성을 좀 필기 좀 해봐. 요거. 필요에 따라서는 요것도 적으면 좋겠죠?
됐니? 오케이. 자, 78번 볼게요. 78번. 여기가 지금 78, 78번 문제 좀 볼게. AB 미지수 두 개고, x-1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79번. 가조건 보면 f 빼기 g가 x-2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180번. 요 식이 x-1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키워드가 뭐야?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가 키워드겠죠?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맞지? 그러면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할 때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맞죠? 자, 78번 풀이를 해볼게. 풀이법을 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고민을 해서는 안 돼. 알겠니? 그냥 보자마자 외우듯이 풀이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풀이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순 나눗셈이야. 해보면 요거는 조금 이제 귀찮은 과정이지. 우리가 이미 단순 나눗셈은 해봤잖아. 나 단순 나눗셈 하는데 왜 개수를 쓰고 있니? 이렇게 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써요. 자, 나눗셈 빠르게 해볼게. 플러스 x에 a 플러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8x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a 플러스 그래서 이제 빼면 2a 마이너스 4의 x에다가 마이너스의 a 플러스 이렇게 됐거든요. 맞지? 나눗셈 하면 이렇게 돼.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얘 빵이다. 뭐야? B 어디 갔어? 미안. B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빵, 요거 빵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2, A 2 대입하면 B 값 4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맞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좋아할 것 같아. 연조립제법을 하면 돼. 그러니까 x-1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x-1이라는 인수를 두 번 갖는 거지. 두 개 갖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x-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두 번 나머지가 빵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오늘 적용을 해볼게. 1 a 7 b죠. 하고선 1 써. 하고선 이렇게 되지. 첫 번째 요놈 빵이다. 두 번째 한 번 더 해. 그래서 요놈 빵이다. 그래서 두 번 풀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제곱인수로 나눠 떨어지는 거 어떻게 푸는지 바로 해야 된다. 필기를 해야겠지? 그지? 능동적으로 필기를 하세요. 능동적으로. 본인이 얻어가야 될 거는 들으면서 능동적으로 필기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제부터 필기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고난도 문제라고 돼 있죠.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야. (181번) 일단 별표 치세요.
뭐 고난도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당연히 없겠거니와 없겠지만 빈도적으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좀 정해져 있다. 181번이 좀 유명한 문제야. 내신 변형도 좀 많이 되고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볼게. x-3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줬어. 그래서 일단 나눗셈식을 쓰겠지? qx 플러스 3의 n제곱의 x-4. 자, 이제 조금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식관찰을 하는 연습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왜 하필이면 x-3이 겹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문제를 보면 좋겠죠. 그치?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고 문제가 지금 딱 끝났어. A, B 구하래. 되게 불친절한 문제죠. 그치?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딱 진짜 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가장 하고 싶은 행위는 뭐니 일단? 대입, 그쵸? 3 대입하고 싶지. 여러분 느낌 가는 대로 가는 게 맞아. 알겠니? 그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태도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보고 답지나 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행동을 그러면 내가 일관되게 하려면 어떻게 붙여야 될까? 그런 걸 연습하는 게 좋겠지. 자, 일단 x는 3까지는 모든 학생이 일단 시도를 해볼 것 같아. 이렇게 쓰고 빵 되고 요것도 빵 되네? 오케이. 이게 빵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도 현실적으로 할 것 같아. 여기까지도. 맞지? 3의 n제곱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치? 여기서 이제 조금 태도적으로 갈리는 거야. 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A,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잖아. 그러면 경험적으로 어떤 행위를 많이 하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대입하는 행위를 좀 많이 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게 뒷북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일관된 태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 문자 정리 후에 여기다 대입한 후 재정리하는 게 많이 좀 하는 패턴이다. 괜찮죠? 자, 그 대입을 해보면 여기까진 괜찮아.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입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뭐 대입하고 끝나는 거잖아? 맞지? 뭔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변은 건드릴 게 없어요. 왜? 내가 바꾼 부분은 좌변이잖아. 그럼 이 식에서 의미를 끌어내려면 좌변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지 않겠니? 그치? 거기까지는 공감되죠? 그러면 내가 이거 대입한 다음에 좌변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변형할 부분이 뭐가 있는데 얘도 못 건드려. 그럼 건드릴 부분은 얘란 얘기야. 뭘 해볼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뜯어보는 거죠. 그거밖에 여지가 없잖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여기 딱 마이너스 3으로 묶이잖아요. 이렇게 딱 예쁘게 쓱싹 되죠. 지우면 a 더하기 3 빼기 3 되니까 a만 남지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x-3이구나. x-4가 아니라 x-3이 다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맞지? 그러고 정리한 식을 보자니 자 여기서 하나를 또 얻어내야 돼. 어쨌든 a 미지수 하나 남았으니까 구조를 보니까 x-3 qx 이런 꼴이니까 3을 한 번 더 대입을 하고 싶을 것 같아. 대입을 해볼게요. 3의 n제곱에다가 a 더하기 6 되고요. 요거 날라가고 3의 n제곱 이렇게 남네. 그러면 요거 지우고 싶죠 또. 그래서 a 플러스 6 값이 1이다 하고 문제가 끝나는 거야. 맞죠? a가 마이너스 5고 b에다 대입하면 15 빼기 9니 6 되겠네요.
이렇게 AB 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변형 포인트를 내가 좀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는 그런 경우 이제 잘 없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내신 대비를, 내가 요거만 설명하고 조금 신시해줄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푼 문제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 이제 뭐 문제풀이를 나름대로 뭐 자료 가지고 끝내겠죠. 그럼 이제 남은 일주일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를 본다. 아니면 내가 정리해 놓은 거를 본다 하면은 거기 있는 풀이를 외우는 거야. 풀이를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이 남은 일주일에 문제를 풀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주일에는 내가 정리한 거 풀이를 암기를 하는 건데, 암기를 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를 암기를 하겠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이제 많게는 한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의 풀이를 암기를 해야 되거든. 이걸 어떻게 외우냐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그런 데서 필요한 게 키워드야. 키워드를 본인이 평소에 공부할 때 딱딱 정리를 해놓고 키워드 암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느낌을 좀 잡아줄게. 어떻게 암기를 하냐.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복습이 되면 그냥 딱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정도는 눈에 익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겠죠. 첫 번째는 요거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해라. 요 정도 쓰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정리를 한다면 요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그냥 하나 해놓을 것 같아. 맞지? 그러면 딱 요거만 보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한번 봤으면. 맞지?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 한 번 더 쓰겠죠. 여기다가 인수분해된다. 요게 키포인트잖아, 지금. 이게 안 되면 못 넘어가니까. 이렇게 적고선 어떻게? 한 번 더 대입한다. x-3을. 왜?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해놓고 지워놓고선 한 번 더 대입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 이 문제 풀 때. 딱 3개 정리해놓으면 문제 복습이 끝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지? 이렇게 하면 이 한 문제 복습하는데 1분도 안 걸려. 한번 봤어요.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워풀하게 복습을 끝내는 거다. 어려운 문제. 풀이의 암기가 내신 점수의 비결이라는 거야. 알겠니? 풀이 암기가. 고난도 문제. 그러면 그 나머지 80% 문제는 이미 그 전에 끝나 있어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 그거는. 점수를 따려면. 그래서 이거는 변형이 뭐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겠죠? 얼마든지 숫자 바꿀 수 있겠지. x-5로 바꿔도 어쨌든 큰 틀은 똑같은 거야. 대입해서 관계식 얻어냈고 태도의 적중이지. 요거를 대입해서 인수분해한다. 그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된다는 얘기야. 네. 자, 좀 생각을 해봤지. 보자. 일단 최고 참개수가 1인 다항식이래.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훈련을 했으니까. 맞지? 뭘 몰라? 차수를 모르는 거지, 차수를. 그래서 차수 판단하는 거 선생님이랑 저번에 해봤어요. 임의의 다항식에 대해서. 자, F를 N차라고 나와, N차. 그치? 그러면 좌변이 있잖아. 일단은 X제곱 fx 더하기 3x 세제곱 플러스 2인데 요 놈은 n 플러스 2차야. 요 놈은 3차죠. 자, 누가 크니? 모르는 거지? 그치? 모른다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 할 생각을 일단 갖고 가야 되고, 자, 우변은 어때? 우변은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은 거니까 2n 차수가 되겠죠. 2n 차수. 요 놈은 2n 차다. 얘는 2차고요. 자, 요거를 좀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만약에 n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 3보다 크면, 즉 n이 1보다 큰 상황이지. 그러면 좌변은 일단 n 플러스 2차가 될 거고, 자, 우변은 어떻게 되니? 우변은 n이 1보다 크게 되면 2n도 2보다 자동으로 크게 되죠. 맞지? 그럼 우변의 차수는 2n 차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납득이 돼?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n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2죠, 2. 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일단 n이 2차식이어야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따져볼게. n 플러스 2가 여러분 정확히 하려면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3보다 클 때랑 같을 때랑 작을 때. 즉, n이 1일 때를 해볼게요. n이 1일 때 해보면, 자, 일단 좌변은 그냥 3차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훈련을 시켰잖아. 3차로 같을 때도 지워지는지 꼭 체크를 해야죠. 최고차 한계수가 지워질 수 있잖아. 근데 F 최고차 한계수가 1이래. 그럼 요놈 최고차 한계수 1이고 요놈 최고차 한계수 3이니까 안 지워지지. 두 개 다 해서 4x 세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아, 다행히 안 지워지니까 좌변 최고차, 좌변 차수가 그냥 n 플러스 2차다. 또는 3차다 라고 놔도 되죠. 3차다. 우변 어때? n에 1 대입하면 2차지. 모순이지, 모순. 이렇게 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는 그래서 안 따지는 거야. 맞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만 따지면 완벽할 것 같아. n 플러스 2가 3보다 작을 때, 즉 n이 1보다 작을 때니까 이거는 뭐 그냥 n이 빵차죠, 빵차. 즉 상수란 얘기야.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치? 상수라는 얘기는 심지어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잖아? fx가 그냥 1이란 얘기야. 상수이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이란 얘기니까. 맞죠? 그치? 근데 1이면 뭐 대입을 해봐. 야, 일단 말이 안 되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면.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모순이 된다. 그 정답은 이 경우가 되겠네. 여기까지 따라왔니?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 f를 2차니까 1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정으로 놓으시면 되겠다. 됐죠? 하고서 여기서부터는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순수 개수 비교를 하든가 아니면 뭐 수치 대입 적당히 하시든가. 나 같으면 그냥 개수 비교 할 것 같아. 뭐 대입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x제곱 빼봐. x 4제곱 ax 세제곱 bx제곱 하고선 여기다 3x 세제곱 더하기 2 한 개 좌변이고요. 우변은 x 대신에 x제곱 집어넣는 거죠. 4차 2차 플러스 b에 5x제곱. 이거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니? 3차가 지금 a 더하기 3이네? a 더하기 3이 일단 빵이어야 되겠네. 그 다음 2차는 bx제곱이랑 a 더하기 5랑 같아야겠네. 이렇게 풀면 뭐 끝나는 거겠죠. 그쵸? 좋아요. 자, 순수 개수 비교하는 거 지금 해봤고 185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볼게. 185번 무슨 문제인지 일단 알겠니? 딱 봤을 때 앞에서 연습한 문제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페이지 52, 유형 20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그런 거를 써놔가면서 누적해가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아. 그때그때. 그러니까 무슨 문제랑 똑같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해봤던 거잖아.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야? 이 유형의 포인트가 변하는 부분을 x로 바꿔치기 하는 게 포인트야. 맞죠? 그러면 px는 일단은 1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p2가 2분의 1 보니까 딱 바로 보이는 거지. 아, 이렇게 놓는 게 규칙이겠다. 맞죠? 그래서 첫 스타트는 내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건 잠깐 적지 마봐. 그래서 요거의 내 근이 1, 2, 3, 4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처음 접근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언급을 예전에 했었어요. 이 문제 풀 때 얘가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풀이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놈이 지금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여기서 양변에 x를 곱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의 내근이 1, 2, 3, 4다 이렇게 보면
요 놈은 이제 다항식이 맞지. xpx.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xpx-1는 0의 내근이 1, 2, 3, 4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 좀 의문점이 풀려. p가 3000대 근을 요번엔 4개 줬어. 여러분들 풀다가 요거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거든. 잘 학습을 했다면. 맞죠? 3000대 왜 4근을 주냐는 거야. 이상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p가 3차잖아. 거기다 x 곱한 건 4차가 되죠. 아, 이래서 얘가 4차 다항식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맞지? 자, 해서 식작성만 하면 이제 끝나겠죠. xpx-1은 4차 다항식이고 최고차 함계수 p를 따라가겠네. p가 최고차 함계수가 안 나왔으니까 k라고 작성을 해요. 그러고선 내근이 1, 2, 3, 4니까 x-1, x-2, x-3, x-4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k를 구해주는 조건이 여태까지는 있었어. 맞죠? 나머지 정리 조건이라든가 등등으로 k 구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 지금. 그러고선 그냥 p 6구하고 끝나래. 맞지? 그럼 내가 k 구해야 되는 조건을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기본 문제의 힘이죠. 기본 문제에서 함수값 대입해서 k값 결정하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뭘 대입해야 편리할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식을 보니 1, 2, 3, 4 대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럼 얘를 뜯어보니까 누가 제일 좋겠어요? 0 대입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런 느낌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0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1 하고선 1, 2, 3, 4니까 24k니 k 값이 마이너스 2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구하는 것은 p6이니까 양변에 6 대입해보면 6p6 빼기 1은 마이너스 24분의 1 곱하기 6 대입하면 5, 4, 3, 2가 되겠네. 그래서 24가 약분되고요. 6p6은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겠네. 따라서 p6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니? 맞지? 자, 그래서 이 풀이는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p6하고선 6분의 1 딱 답 썼다. 그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맞지? 이렇다는 보장을 못 하는 거야. 맞겠죠?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요거 복습을 잘 해봐. 185번. 알겠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191번 보세요. 191, 192 이렇게 두 개 풀 건데 요거 풀고 나머지 지금 고난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보시고 내일이죠. 내일 내가 전문항 풀이를 할 거야. 전체 다 풀 거예요. 전체 다. 고민을 꼭 해보셔라. 어쨌든 고난도 문제라는 거는 처음 풀 때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기회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진짜 시험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은 모르는 거 없다는 생각으로 눌러서 푸세요. 기회가 한 번뿐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일단 보면 항등식이야. 모든 실수 x니까 fx가 0보다 작대. 오케이. 뭔가 음수인 것 같아요. 나 조건을 보니까 야, f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9에 대해서 뭔가 블라블라 돼 있어. 자, 이 문제는 너무나 유명한 문제야. 너무나. 나 조건이 그냥 저렇게 똑같이 생기거든. 맨날 여기 숫자만 바뀌어. 이거 빼기 뭐 16으로 바뀐다는가 25로 바뀐다는가 맨날 여기만 바뀌거든. 그러니까 변형이 너무 잘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 참고로 이 문제의 원본 출제는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알겠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뭐 교사형 자료 있겠지만 사실 교과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줄 모르는 문제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시험 대비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푼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유형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기출까지는 공부를 하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내는 출처는 그 이제 모의고사 자료집이 있어요.
이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주는 자료집이 있어. 뭐 해설까지 달려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그냥 긁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숫자만 바꿔가지고. 숫자 바꾸는 데서 조금 이제 세팅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학 그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숫자 세팅만 조금 바꿔가지고 있는 그대로 낸다. 되게 괜찮은 점이 뭐냐면 수학 문제를 만드는 게 있잖아. 수학 문제를 만드는 게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만들지 못해요. 수학 문제 만드는 건 웬만한 교수님급 아니면 제대로 못 만들어. 이해되니?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수학 문제를 함부로 못 만들어요. 세팅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세련되고 오류가 없고 예쁜 문제는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 모의고사 잘해줘서 그냥 100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괜찮냐? 선생님 입장에서 개꿀이거든? 왜? 모의고사가 한 번에 30문제씩이잖아.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쌓여있어. 거기 있는 문제를 애들이 다 마스터를 했을까?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옛날 거 그냥 2013년도 거 갖다 붙이면 애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가 내기가 되게 쉽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다. 뭔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유명한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 내고 그 다음 이제 고쟁이 뭐 이런 것에서 내겠죠. 고쟁이 2스텝, 3스텝. 그 다음에 올림포스에서 잘 내. 올림포스. 선생님. 올림포스라고 EBS에서 만든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포스 유형, 올림포스 고난도 보통 이런 데서 많이 내요.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데서. 그래서 요것들을 추려보면 내가 아까 100문제에서 150문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추렸을 때 봐야 되는 문제가 딱 100에서 150문제 정도로 추려져. 시험 대비를 잘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문제들만 풀이 암기를 딱딱 해가면서 풀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각설하고 잡설이 좀 길었죠. 이 문제 출처가 모의고사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나조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 제곱 빼기 9가 돼 있고 우변을 전개를 해볼게. 앞에 거 두 개만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러고 x제곱 플러스 5대. 자, 요거를 한 번 더 전개를 할 거야. x 4제곱에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4x제곱 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대시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정해진 패턴이 있어. 뭐냐면 좌변을 fx 플러스 1의 제곱만 냅둬. 9를 이항을 하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버리죠? x 4제곱에 4x제곱 플러스 4. 그치?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볼 때는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 아니? 그게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되는 거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데 우변을 보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f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야?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랑 같은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랑 같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니 이 경우엔 fx가 x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경우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 되겠네. 근데 가족권에서 f가 0보다 작다며.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정답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지. 1. 괄호 아니니? 괄호 안에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f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f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경우가 정답이겠지. 따라서 fx라는 거는 요 x자리에 x-1을 집어넣으면 딱 fx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여기도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fx를 얻어내려면. 따라서 마이너스에 x-1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하니? 맞지? 해서 구하는 게 이제 뭐야? 구하는 거는 그냥 fx 플러스 a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그럼 2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2 집어넣으면 f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 된다. 요거 그냥 풀면 끝나는 거죠. 2 플러스 a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 되게끔 하는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볼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세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죠. 했더니 뭐 빼기 9고 여기를 좀만 바꿔보면 전개를 했을 때 x 4제곱에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오게끔. 그러면 얘도 문제가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이항을 해버리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숫자 세팅은 선생님들이 바꾸는 건 그냥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뭔 말인지 되지? 요 정도만 바꾸는 거고. 자, 요 문제에 이제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를 좀 소개를 해보고, 사실은 그냥 첫 번째 풀이처럼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은 이게 쉬우니까.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냥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있잖아. 요 식을, 나주권을 딱 처음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 제 합차 공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맞지?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맞죠? 했더니 그게 요거더라. 자, 이 풀이는 조금 까다로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f 세팅을 해야 돼. f를 짝을 지어줘야 되거든. 요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f가 차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n차라고 가정을 해보면 1 곱하기 2, 즉 좌변이 몇 차가 되는 거야? n 더하기 n이 되는 거니까 2n 차수가 되지. 차수 자체는. 맞죠? 차수가 2배가 되거든요. 2배가. 기본 n차에다가 2배 되는데 우변 보니까 4차야. 그러니까 f는 몇 차식이란 얘기야? 2차식이란 얘기죠. 2차식. 그래서 여기 우변에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2차, 2차로 쪼개주는 거를 세팅을 다 짜줘야 돼. 그럼 케이스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 일단 딱 보이는 거는 이렇게 짜고 여기 요거 나눠주고, 맞죠? 아니면 요거 두 개 뒤바꾸든가. 여기까지 납득되니? 맞지? 왜냐면 이 1차랑 2차가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 3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로는 일단 요게 끝이고 플러스해서 뭐까지 있냐, 이것까지 따져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다 써볼까? 마마 붙인 것까지. 이렇게.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다. 맞니? 이렇게 푸는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그냥 요 fx 플러스 1이 그냥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었으니까 fx 플러스 1이 뭐 x제곱 플러스 2가 되든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든가 이렇게 바로 찾는 거였는데, 거기서 음수니까 그냥 요 경우로 바로 찾는 경우. 맞죠? 아까 요 풀이는 이해됐니? 맞지?
근데 요거는 세팅을 다 짜주는 거다. 근데 이런 풀이도 한번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 중에 되는 게 정해질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찾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귀찮은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만약에 첫 번째 fx 플러스 1이 플러스 3이 요게 이 첫 번째인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fx 플러스 1 빼기 3이 요게 나오는지를 보면 돼. 자, 여기서 양변 6 빼야 되죠. 양변 6을 빼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설마 이해되니? fx 플러스 1 플러스 3을 얘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 자, 이라고 가정을 하고 양변에 6을 뺀 거예요. 양변에 6 뺐죠. 양변에 6을 빼서 요 놈을 만들어 봤더니 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탈락이다. 너 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케이스도 해보면 되는 조합이 나올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조금 귀찮지만 이런 식으로 세팅 짜는 것도 해볼 수 있다. 아까 풀이가 훨씬 좋죠. 요거에서 그냥 요거 딱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마지막에 그냥 fx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192번. 역시 뭐 연락 중요하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야.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을 x 플러스 2. 자, 나눗셈을 써볼게요. 나눗셈식을. 잘 들어봐. 얘를 얘로 나눴어요. 몫이 x 플러스 2야. 나머지가 g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 x제곱 이렇게 되어있죠. 자, 나 조건 아직 안 이해해둘 거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거에 뭐니? 따져야 되는 점이.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디폴트로 가져가야 되는 태도가 있잖아. 나눗셈식을 썼어. 그러면 내 태도를 심어줄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늘 풀던 관성대로 풀 거야. 근데 얘가 딱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쳐봐. 얘 딱 봐도 어려운 문제 아니야? 맞지? 그 정도 느낌을 잡을 수 있지. 번호 때도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킬러 문제, 다항식 문제에서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가져야 되는 의심점은 뭐야? 얘가 그 나머지 차수를 꼭 의심을 해봐야 돼. 나머지 차수. 맞죠? 그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야. 킬러 문제로 나머지 정리를 낸다면 나머지 차수가 일단 주된 화두예요. 그러면 얘를 차수를 한번 살펴보겠죠. 이놈을 잘 생각해봐. 이미 이렇게 확정을 지어준 거잖아. 그러면 g제곱 빼기 x제곱의 차수는 이 나누는 제수보다는 작다는 걸 이미 확정을 지어놓고 가는 거야. 문제에선 그렇게 준 거잖아. 이미. 맞죠? 그치? 자, 차수를 한번 따져볼게. g가 n차야, n차.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하죠. 2차랑 g 중에 x제곱이랑 g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브를 또 해야 돼. 첫 번째, 자, g가 지금 n차라고 가정을 해본 상황이야. 2차가 n차보다 크다고 해봐요. 2차가 n차보다 크다고 해봐. 케이스는 총 3가지 아니겠니? 2랑 n이랑 같을 때랑 2가 n보다 작을 때. 이 3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맞지? 자, 2가 n보다 큰 상황에는 일단 앞에 거 차수가 요거 선생님이 1번, 2번이라고 해볼게. 1번은 2차가 돼요. 2번은 얘는 지금 n제곱 차수지. n제곱 차수? n제곱 차수? 근데 어쨌든 n이 2보다 작기 때문에 n제곱은 1 이하야. 맞지? 그치? 거기서 2차 빼면 그냥 2차죠. 그쵸? 심지어 얘를 따라가겠지. 얘가 더 큰 놈일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차수만 보면 2차다. 모순이죠, 모순. 2차고 2차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이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두 번째, n이 2여봐. n이 2면 또 그 상황이죠.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지워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g가 양수래. 그럼 g 더하기 x제곱은 절대로 최고차 한계수가 지워질 수가 없네.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2차란 얘기야. 무조건 살아있단 얘기죠. 2번 어때? n이 2기 때문에 g제곱은 4차죠. 맞겠지? 그지? 잠깐만. 자, 한번 잘 했는지 보자. n이 2보다 작고. 그치? 쌤이 이걸 빠친 것 같아. 보니까. 잠깐만. 그쵸. 자, 봐봐. 이게 지금 4차잖아. 여기서 지금 답이 나오는데, 얘가 4차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g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x제곱이라고 쳐봐. 2x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제곱을 했을 때 4x 4제곱 이렇게 4차가 되니까 이 부분이 4차 방식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게 맞거든요.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가능한 거지. 이럴 때 g가 만약에 1x제곱이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x제곱이 지워지지. 그래서 1차 이하로 떨궈지죠. 그러면 이 경우엔 말이 되지. 요거 2차고 요거 1차 이하로 떨궈지니까. 되겠니? 그래서 이 경우가 정답이겠다 이렇게 딱 느낌 잡는 거죠. 그래서 2번은 1차 이하가 될 거고 g를 어떻게 잡으는데? g는 확정적으로 1x제곱으로 시작한다. a, b 쓰였니? 안 쓰였지? 이렇게 가정해놓고 갈 수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 모순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한번 구해보자. n이 2보다 크면 1번은 일단 n차야 그냥. g가 클 거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이런 걸 좀 이겨내는 연습을 좀 해봐. 역치를 조금씩 올려야 돼. 어려운 문제로. 자, 2번은 어때? 2번은 n이 2보다 크니까 이게 지금 n제곱 차수가 2차보단 크겠죠. 얘는 확정적으로 n제곱 차수네. 차수가. 그럼 뭐야? 이게 성립을 하려면 n제곱이 n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나머지가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돼? n으로 나누면 n이 1보다 작아야 되죠. 모순이지 모순. n이 2보다 크다는 거야. 그치? 이것도 모순이야. 그래서 1번, 3번이 싹 다 모순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2번에 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내가 요 식 정리를 해보고 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줄게. fx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니까 gx에다 요 놈을 집어넣을 거야. x제곱 플러스 2x, ax 플러스 b를 이렇게 집어넣고 x 플러스 2 넣고 x제곱 아이고 뭐야 잠깐만 자꾸 실수가 생기니. 그치 1번 케이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되게 미안하다. 설명하는 거에 집중하느라 설명 실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경우가 답이 되는 게 맞는데 이 경우가 이제 1번 케이스에서 생겨야 되는 거야. 1번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G제곱이 X제곱이어야 되잖아. G제곱이. 쏘리. G제곱을 했을 때 요게 튀어나와서 X제곱이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요 경우에서 생겨야 되겠죠. 요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면 G가 만약에 1차라고 해봐. G가 1차야. 그럼 요 놈이 2차죠. 그래서 2차가 되는 거 맞고 G가 1차면 여기가 1x 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치면 x제곱이 지워져서 여기가 딱 1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경우가 여기로 가면 되겠지. 여기로. G가 x 플러스 b 정도로 놔가지고 G제곱이 x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지워지는 경우 해서 다시 써보면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이죠. 이게 지워져서 2bx 플러스 b제곱 남겠지. 이렇게 돼서 딱 나머지가 확정이 난다는 거야. 나누는 수 제수가 2차고 나머지가 1차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건 C 정도로 놓는다. 그지? 여기로 이렇게 B에다가 2bx 이렇게 되겠죠. G를 x 플러스 b로 넣은 거니까 되겠죠? 자, 해놓고 이제 나 조건을 해석하는 건데 요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케이스 분류를 막 복잡하게 하면서까지 할 것도 없거든요. 나중에 연습이 되면 그냥 딱 봤을 때 머릿속에서 조금만 굴려보면 이 G 플러스 X제곱보다 얘가 차수가 낮아야 되는 경우 문제를 패턴을 다 이제 뜯어보잖아? 그러면 한 열의 7 중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G제곱이 그냥 X제곱이랑 같아서 지워지게끔 세팅을 해. 열의 7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요 테마가 그렇게 흔치 않은 테마는 아니라는 거야. 저 뒷부분이 지워지게끔 내는 걸 좋아한다.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G를 이렇게 결정해서 F를 지금 꺼냈죠? 나 조건을 통해서 이제 B 결정하면 끝나겠지. F가 G로 나눠 떨어진다. 그냥 요놈 뭐 하면 돼? 쭉 전개해서 X 플러스 B로 그냥 나누든가 아니면 뭐해? 그냥 F 마이너스 B가 됐거니? F 마이너스 B가 G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B였을 때 빵이 오잖아. F 마이너스 B가 빵이다. 요거 풀어서 B 값 구해도 되겠지. 어쨌든 F는 결정되는 거 이해되겠니? 맞죠? 참고로 요거 마이너스 B 집어넣는 건 지금 3차 방식이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자, 이해는 되셨죠? 맞죠? 중요한 문제였다 라는 거야. 좋아요. 오늘 요까지 하고 일단 우리 숙제가 171번부터죠? 해서 인수분해 초반부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205번까지 우리 약속한 대로 35개씩 205번까지 해오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